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세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을 잠깐 복습하고 시작할게요.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선형대수학이란 걸 배우기 시작했는데, 선형대수학은 뭐냐? 음, 벡터로 구성된 벡터 공간에서 또 다른 무언가의 벡터 공간으로 가는 함수를 우리가 덧셈과 상수배를 보존하는 함수를 선형 사상이라고 했는데, 요 벡터 공간과 벡터 공간 사이에 선형 사상이라는 함수에 관한 것을 배우는 학문을 선형 대수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그 행렬 혹은 뭐 선형 대수학을 고등학교 때 배웠을 터인데, 그런데 그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에서 두 가지 이 선형대 수학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깨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요 벡터 공간에 이제 들어있는 원소들을 이제 벡터라고 볼 텐데, 즉 화살표죠, 화살표. 그래서 뭐 당연히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화살표, 뭐 힘, 속도, 뭐 이런 것들 물리적인 개념들도 벡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벡터이지만 사실 이 벡터란 것이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핵심이었습니다. 즉, 뭐 방식도 벡터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뭐 연속 함수도 벡터가 될 수 있고, 뭐 미분 가능 함수도 벡터가 될 수가 있고,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것들이 벡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선형사상이란 것은 항상 그 행렬 혹은 매트릭스랑 1대1로 매칭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매트릭스란 것만 잘 이해하면 선형사상은 모두 다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매트릭스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 매트릭스 관련해서 우리가 연습하기로 한 것이 뭐냐 하면, 즉 우리 어떤 A라는 매트릭스가 주어져 있을 때, 그죠? 여기 뭔가 굉장히 이제 숫자들이 많이 들어있는 매트릭스, 집합인데, 이 매트릭스를 보면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열로 쪼개가지고, 매트릭스라는 건 그냥 숫자들을 쭉 적어온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열 벡터, 두 번째 열 벡터, 세 번째 열 벡터 쭉 해서 n번째 열 벡터까지 n개의 열 벡터들의 집합으로 봐야지만 소위 말해서 선형대수학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수업이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를 위한 선형대수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다룰 때 훨씬 직관적이고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례로 우리가 행렬과 벡터의 곱을 할 때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건 뭐 이렇게 뭐 행열, 행열 이렇게 해서 열심히 곱하는 걸 연습했을 텐데, 그렇게 어, 이해하면 선형대 수학을 사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똑바로 제대로.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대로 행렬과 벡터의 곱을 이해해야 합니다. 즉 어떻게 이걸 바라봐야 하느냐? 행렬의 곱은 V1 곱하기 1, 즉 A1을 V1배만큼 A1이라는 벡터를 V1배만큼 늘리고, AN이란 벡터도 역시 VN배만큼 늘립니다. 늘린 다음에 그 벡터들을 합한 것이 행렬과 벡터의 곱입니다. 그래서 행렬과 벡터의 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B라는 것은 이 각각 열 벡터를 늘려주는 정도니까 이거를 우리가 웨이트로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스케일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웨이트라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A는 뭐다?
뭔가 늘려줄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늘려주는 대상이 되는 벡터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앞에 행열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행열과 벡터의 구분은 뭐다? 행열에 있는 열들을 V1, V2, V3, Vn만큼 각각 늘리거나 줄인 다음에 걔를 더한 것이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만 우리가 어떤 행열과 열 벡터, 어떤 벡터 사이의 곱을 머릿속에 기하적으로 그림 그릴 수 있죠. 그걸 할 수 있어야지 나중에 진짜 데이터 사이언스를 이해하고 정말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굉장히 자연스러워지죠. A 곱하기 이 행렬과 행렬의 곱도 굉장히 자연스러워지는 것이 앞으로 행렬이 나오면 뭐 어떻게 하라 그랬다? 무조건 열 벡터로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열 벡터의 모음으로. 이렇게 열 벡터로 이제 쪼개놓고 그럼 어떻게 하면 이제 자연스러운 행렬 사이에 연산이 곱의 연산이 되냐 하면 우리가 행렬과 벡터 하나 사이에는 곱하기가 잘 정의됐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 A랑 첫 번째 B의 열의 벡터 사이에 곱은 잘 정의되니까 걔를 첫 번째 열. 그다음 A랑 두 번째 열 사이 곱을 두 번째 열.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은 B, L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정의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잘 보시면 요 곱이 정의되려면 A의 열 벡터 개수랑 걔를 웨이트를 해줘야 되니까 B1의 행의 개수가 같아야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때 뭐 배웠었냐면 n by n이랑 곱하려면 n by l을 곱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A의 열과 B의 행수를 맞춰줬는데 그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 하나 또 예를 들어보면 그러면 A에다가 이렇게 다이아고날 컴포넌트를 쭉 다이아고날 매트릭스를 곱하면 당연히 여러분들 계산 쉽게 할 수 있죠. 근데 그가 이제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랬죠. 의미를 쫙 생각해 보면 얘들이 웨이트 역할을 한다 그랬죠. 뒤에 것이. 따라서 이제 상상을 해보면 첫 번째 벡터는 첫 번째 열 벡터만 D1배 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A1을 D1배.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이렇게 두 번째 이렇게 쭉쭉쭉 해서 DN, AN 이렇게 돼서 각각의 열 벡터를 D1배부터 DN배까지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생각해 보면 A 곱하기 B에서 A는 열 벡터를 제공해 주는 거고 B는 웨이트를 제공해 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B 곱하기 A는 B가 열 벡터를 제공해 주고 A가 웨이트가 되는 거니까 생각해 보면 열 벡터랑 웨이트의 역할이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행렬의 곱 사이에는 그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사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열베터랑 웨이트 역할을 바꿨을 때 과연 걔가 똑같을 것인가? 굉장히 그럴 리는 거의 없겠죠. 그래서 행렬 사이의 곱은 교환 법칙이 절대는 아닙니다. 거의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배운 것이 어, 이렇게 다이고널 매트릭스에다가 A를 곱했을 때 얘의 의미를 그럼 이제 이걸 또 열로 생각해 보면 얘 D1 영영영영 하는 요 열 벡터 그런 열 벡터들을 어떤 이제 A가 이제 얘들이 이제 웨이트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좀 해석이 어려워요. 아까 A 곱하기 D는 굉장히 쉬웠는데 이 다이고널을 열 벡터로 하고 A는 이제 숫자 꽉 차 있는 거잖아요. 걔를 이제 웨이트로 했더니 해석이 어려워. 그러면 이때 이제 우리가 부릴 수 있는 마법이 뭐냐 하면 이 순서를 바꿔주고 싶은데 우리가 뭘 배웠었냐 하면 어, D 곱하기 A에다가 트랜스포즈를 하면 우리가 곱의 순서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D의 트랜스포즈는 즉 다이고널 그대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럼 이게 뭐냐면 A의 트랜스포는 뭐냐 하면 A의 또 이것도 다 열 벡터로 봐야 되는데 이 A의 열 벡터는 A의 원래 열 벡터가 아니라 첫 번째 어, 행 벡터가 열 벡터로 와 있고 그렇죠? 각각 행 벡터들이 열 벡터로 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트랜스포즈를 했으니까. 그럼 거기다 D를 곱하면 뭐다? 요 로우 벡터를 각각 D1배, Dn배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DA의 트랜스포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DA는 뭐냐? 그럼 다시 원상복귀 시키면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D1 곱하기 로우 1 이렇게 해서 DM 곱하기 로우 M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D를 A에다가 앞에다가 곱하면 각각의 로우 벡터를 이제 스케일 해준다. 요거까지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